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80페이지 13번 문제입니다. 시효취득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찾으러 가는데요. 1번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점유만 하고 있고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기간이 몇 년이죠? 20년이 필요하죠. 1번은 X죠. 뭐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아직 소유권은 없죠. 2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만약에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다면 이때는 점유 취득 시효가 아니라 등기부 취득 시효고요. 기간은 20년이 아니라 10년이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동산에 대한 취득 시효가 나오는데요. 동산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 10년이다. 다만 선이고 무과실이면 그때는 5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3번 3년은 없죠. 10년 아니면 5번이니까 3번은 X고, 그 다음에 4번 만약에 선이고 무과실이면 그때는 5년이죠. 따라서 1년을 경과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4번도 뭐죠? X가 되고, 5번 물론 부동산 소유권도 취득 시의 목적이 됩니다. 옳은 것은 2번이네요. 14번입니다. 맞는 것을 찾는데 1번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X가 되는 거죠. 2번 부동산을 점유한 자로부터 평온공연 선의 무과실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만약 2번이 맞으려면은 2번 앞에 주어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어야 되겠죠. 목적어가. 다시 말하면 선이 무과실한 이유로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선의 취득이고 그것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제도죠. 3번 도품이나 유실물인 금전을 양수한 자는 금전은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이 안 됐더라도 뭐 하루가 지났더라도 원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3번도 X입니다. 그럼 훔쳐간 돈은 어떻게 하느냐? 돈 자체를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무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점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무주물이라는 이유로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에 안 하고요. 부동산은 선점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첨부에 의하여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네요.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부동산 간의 부합을 인정을 하죠. 그러면 부동산 간의 부합이 인정된다는 말은 부동산을 첨부, 부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옳은 것은 5번이 되겠네요. 15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유 또는 공유 토지 얻은 것이든 취득시효에 객체가 된다. X죠. 국유 부동산이나 공유는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의미하고요. 잡종재산, 다시 말하면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시효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자기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취득시효 주장할 수가 있고요. 3번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점유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갖는데 그 시점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게 됩니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6번이죠.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을 찾는데 일단 1번 취득시효 주체에 관한 지문이고요.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점유와의 취득시효인데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분할되지 않았더라도 취득시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되지 아니한 한 필의 토지 일부나 공유 지분에 대하여는 취효 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국유재산 중에 잡종재산
즉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경락인이 경락 허가 결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그러면 종전의 소유자는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전의 소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고요. 따라서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5번 점유 취득 시에 있어서 점유 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7번이죠. 틀린 것을 찾습니다. 일단 1번 등기부 취득 시효는 자기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해야 됩니다. 꼭 자기 이름이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앞 점유자와 앞 등기 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만 되면 충분하고요.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때 그 상대방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의미하므로 2번도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따라서 완성된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고요. 4번 자 완성이 됐는데요. 소유자가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양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지문에서는 제3자죠. 다만 아는 곳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그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왜냐하면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을 보시면 조합에 있어서 소유 형태는 합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유가 되고요. 답은 3번이죠.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면 그 경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경작자 거가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9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의 동산이 부합하면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요.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동산끼리 부합하면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으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기 때문에 2번 지문도 정확히 맞는 거죠. 4번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기속이 됩니다. 근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4번 보시면 권한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면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갖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5번은 대단히 중요하죠. 증축됐습니다. 원칙적으로 부합을 하고요.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5번 건물의 임차인이 권한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면 증축된 부분은 부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부합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죠. 20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1번입니다. 왜냐하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3번 합유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죠. 자, 이러한 등기를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고 따라서 단독으로 할 수가 있으므로 합의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된다. X가 되겠죠. 4번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특히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므로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즉 이용 계량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5번 질문도 X가 되네요. 자, 21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 보시면 공유자가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이 있어요. 물론 요거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도 그 재분행위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특히 조심할 것은 요 지분 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가 없어요.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요. 따라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부동산에 관하여 3분의 1의 지분권을 가진 자는 그 부동산 변정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X죠. 일단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고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입니다. 따라서 공유지분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소유권의 3분의 1이란 얘기예요.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한 권리거든요.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고분지분도 전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없고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공유물에 관한 관리, 즉 이용 계량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므로 판례는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하고요.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무단의 침탈이 있다면 공유자 1회는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참여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일부를 제외하고 공유물을 분할했다면 그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22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5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공유물을 처분 변경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3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3번 질문을 보시면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거든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주의할 지문은 4번이죠.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렇게 공유 토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닙니다. 공유물에 관한 변경행위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24번 문제죠. 잘못된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전부를 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X입니다.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25번 문제죠.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공유물의 관리가는 사항은 각자가 할 수 있다. X죠. 관리, 이용 계량에는 지분의 과반수로 씁니다. 계속 문제가 반복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물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또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6번입니다. 다음은 공동 소유 형태들이다. 그중 성질이 달리하는 것은 3번인데 수탁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은 합유입니다. 자, 우리가 합유는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고요. 조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업자입니다. 동업자가 대표적인 합유인데 하나 더 추가한다면 3번 수탁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도 수탁자 간에는 합유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이므로 3번도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되죠? 공유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넘기셔가지고 27번이죠. 공동 소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지 않는 것은 1번 총유에서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특징인데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2번 공유든 합유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합유 지분은 처분하려면 다른 합유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4번 합유에서는 공유와 달리 목적물의 처분 변경에 있어서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X죠. 그러면 공유는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X죠. 왜냐하면 공유든 합유든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죠? 28번이죠. 맞지 않는 것을 찾는데 5번 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X입니다. 합유의 가장 주된 특징인데 지분 자체가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 동우자적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오른쪽에 29번이 작년도 시험 문제죠. 합유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근데 작년에 신기하게도 냈네요. 일단 정리해보면 첫째,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다. 두 번째, 지분은 있지만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합유물은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못한다. 특징은 합유 지분 자체는 뭐 되지 않죠?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공유가 달아요. 나머지 것들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 그것은 같죠. 목적물에 다는 같죠. 자, 일단 틀린 것은 몇 번인가요? 1번이죠.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을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X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때는 등기 전체가 다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이 X가 됩니다. 나머지 것들 2번 보존행위는 공유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하게 되고요. 이 3번 합유 지분에 관한 탄력성 내지는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합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요. 5번 조합체가 해산하면 합유 관계도 종료가 되겠죠. 자, 이제 넘겨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심야 사례 문제가 나오고 있죠. 1번 갑과 을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주택의 일부는 경계포인 담이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고요.
2번 맞는 질문이죠. 뿌리가 넘어온 경우는 발견한 즉시 임의적으로 제거해 버릴 수가 있으므로 2번이 답이 되죠. 3번 이웃거주지에 들어가려고 하냐면요,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법원으로부터 판결로서 승낙을 가름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니네 땅 좀 쓰자. 이게 뭐죠? 인지사용 청구권인데, 인지사용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웃거주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X가 되죠. 그 다음에 5번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완성이 됐거나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다면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문제가 좀 어렵죠. 그림이 좀 어렵죠. 다른 그려보면 길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첫 번째 그림은 A 땅, B 땅, C 땅. C 땅이 뭐죠? 맹지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림 2는 이렇게 그림이 좀 이해하기 편할까요? 땅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YXZ이죠. YXZ 이렇게 그리시면 편하죠. 근데 왜 문제를 그지같이 저렇게 그려놨느냐? 이유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열로 다니지롱 해가지고 오답 12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딱딱 끊어가지고 뒤에 땅이 뭐죠? 맹지가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1번 보시면 그림 2에서 C지의 소유자는 B지에 비하여 넓은 A에 대해서만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어디로 다닐지는 넓은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녀야 됩니다. 2번 그림 1에서 갑이 자신이 소유된 한 필의 토지를 B지와 C지로 분할하여 C지를 을에게 양도한 경우 을은 갑 소유 B지에 대하여만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자, 이런 얘기죠. 한 필지 토지였는데 일부를 잘라서 뭐죠? 양도했다. 그러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고요. C는 B 토지를 통행해야 되고요. 이때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3번 그림 1에서 C지 소유자에게 A지에 대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 C지에 접하는 공로가 새로 개설되었더라도 위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후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되는 거죠. 4번 그림 2에서 갑이 한 필의 토지를 X지와 Y지로 분할한 후 X지를 을에게 양도한 경우 Y지에 갑이 거주하고 Z지가 공지인 때에는 을은 Y지에 대해서는 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Z지에 대해서는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죠. 이것도 토지 일부 양도죠. 그러니까 일부 양도가 됐으면 서로 Z지가 공지라 하더라도 공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Y지로 다녀야 되고 이때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5번 그림 2에서 갑이 한 필지 토지를 스스로 X지와 Y지로 분할한 후 Y지를 을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Y지에 대해서 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죠. Y지에 대해서 통행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넘기셔서 3번입니다. A는 B의 X 토지를 매수하여 1992년 2월 1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데, 일단 취득쇼가 완성되면 등기 청구권을 갖고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에 걸리지 않으므로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2번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자주점유를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C가 2010년 9월 9일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C가 되기 때문에 C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되므로 A는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지문도 X가 되겠죠. 4번 A가 2014년 3월 3일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자가 팔아먹은 거죠. 어차피 A가 갖고 있던 것도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증구권, 채권이기 때문에 D도 채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D는 A를 대위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이가 2014년 4월 4일 X토지 손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전히 취득시효가 가능하기 때문에 A는 더 이상 X토지로 시효 취득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입니다. 갑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그러나 갑이 아직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를 하고 있지 않던 중에 그 부동산 소유자 을이 그 점을 알고 있는 병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에 다음에 설명 중 타당한 것은이죠. 1번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습니다. 1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겠죠. 2번 갑이 이미 시효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X입니다. 등기를 해야 비로소 갑이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을의 채권자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없다. 맞죠? 대의 행사 지금 갑은 을의 채권자로서 병의 권리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을에 대한 권리를 뭐 할 수 없죠? 대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청구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요.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을의 갑에게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줄 의무가 있는 자로서 목적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은 배임행위로서 무효이다. 배임행위 이중 매매로서 무효가 되려면요.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단순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되어 있죠. 따라서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고요. 5번도 X죠. 병은 악이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X입니다. 병은 일단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